어제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죠.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당분간 여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생했던 지진이 한반도에서 이 계기 관측 이후에 16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흔들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일단 좀 지진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네. 어제 오전 8시 26분이죠.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전북 부안군 남서쪽 4km 지점이었고 진앙의 깊이는 지하 8km인데요. 통상 이제 지진의 경우에는 뭐 8에서 12km 정도의 깊이로 좀 발생을 하다 보니 예. 이게 뭐 이례적으로 얕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좀 얕은 축에 속해서 느껴지는 진동도 좀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17년에 포항에서 발생한 그 내륙 지진 규모 5.4 이후로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좀 굉장히 큰 지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전문가들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지진은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한 것 중에는 좀 강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1978년 이후로 이제 지진 관측을 시작했는데 16번째로 큰 지진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흔들림이 전국 곳곳에서 느껴졌는데 진안과 가까운 전북 지역이 당연히 흔들림이 가장 컸었고요. 네. 진도 5의 강한 진동이 좀 감지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뭐 창문이나 그릇이 좀 깨지는 수준의 진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진안과 가까운 전북 지역과 점차 이렇게 나아가면서 전북 또 이제 세종과 인천, 충남, 충북까지도 진도가 좀 느껴졌었는데 전북에서는 진도 4 정도 많은 사람이 느끼고 뭐 그릇과 창문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진동이 나타났었고 또 이제 세종과 인천 또 충남과 충북에는 진도 3, 뭐 실내나 또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진동을 좀 느끼고 정차된 차가 좀 흔들리는 그런 계기 진도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밤사이에 피해 신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대본이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좀 집계했는데요. 네. 지금 인명 피해는 없고요. 아, 네. 중대본에서 이제 집계한 시설 피해로는 27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감 신고는 198건이 지금 접수된 상태인데요. 대체로 이제 198건 정도, 그러니까 대체로 시설 피해 중에는 대부분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을 좀 했고요. 예. 뭐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뭐 건물에 금이 가거나 뭐 유리창이 깨지고 담이 기울어지는 피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CCTV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막 갑자기 도로가 막 크게 흔들리고 카메라가 네. 떨어지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지진이 난 시간이 또 출근길, 등굣길이랑 좀 맞물려서 뭐 학생들이 막 대피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또 흔들림이 좀 컸기 때문에 부안과 좀 크게 떨어진 지역에서도 뭐 구미라던가 칠곡에서도 좀 지진을 느끼고 일부 서울에서도 감지가 좀 되고 했는데요. 네. 일단 중대본은 이제 1단계를 가동해서 비상 근무 태세를 계속해서 들어간 상황이고 뭐 산업부에서는 뭐 원전이나 가스, 뭐 전력, 시설 점검을 이어오고 있고 또 이제 산림청의 경우에는 이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위험된 신고 현황이 접수된 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잇따르는 여진도 걱정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얼마나 여진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얼마나 예상이 되나요? 네, 지금까지 여진은 17차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이 중에서 좀 사람들이 진동을 좀 느낄 수 있는 수준, 즉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한 차례 발생을 했는데요. 규모 3.1의 지진이 지금까지 일어난 여진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여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 전문가들은 뭐 수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 또 길 경우에는 이제 수개월 정도 이어질 수 네.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에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충북 괴산에서는 사흘간 한 20여 차례 여진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때의 과거의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번 지진도 좀 그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한 17차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진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층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지진이 이제 좀 유발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지진이 어느 단층에서 일어났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이 단층의 면적에 달렸는데 현재 단층 면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일단 과거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일주일 정도 이어지고 또 길게는 수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16년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컸었거든요. 이때는 여진이 뭐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때의 여진은 한 50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이번에 발생한 지진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은 여진을 꼭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 지역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부안 지역이 원래 좀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곳인가요? 부안 지역에서 지진이 없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지진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급격하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인데 그 안에 누적된 응력, 그러니까 쌓였던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좀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앙 반경 80km 정도로 한 규모 3 이상 의 지진은 한 27번 정도 발생을 했었고 50km 좀 더 그 거리를 좁혀보면은 한 10번 정도 많지는 않지만 이 지역으로도 지진이 좀 일어났던 걸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중심으로 활성 단층, 즉 활동하는 단층이 있다라는 거를 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또 부안에서 규모 4의 지진이 발생한 거는 이번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숨겨진 단층대에서 쌓인 에너지가 좀 풀렸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하셨지만 그럼 부안 지역에서 원래 활성 단층이 확인이 됐었던 건가요? 활성 단층은 사실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크게 발생했던 뭐 경주 지진이라던가 포항 지진 모두 추정 단층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굉장히 많은 단층이 존재하지만 사실 지진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야지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상청이나 또 전문가들은 일단 지진과 연관이 있을 단층으로는 몇 가지 제시는 하고 있지만 정확히 이제 활성 단층이 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진이 발생한 이런 속리산 그러니까 부안 근처에 있는 속리산 쪽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빈도 측면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고 2017년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발표한 지진 환경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 이 전북 지역에 크고 작은 단층들이 존재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안 주변에는 뭐 충남 부여에서 또 변산반도까지 연결된 이런 함열 단층이 있는데요. 아마 뉴스에서 어제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함열 단층이 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뭐 전주와 정읍 또 광주 단층대도 남북으로 좀 뻗어 있어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단층들은 지금 존재가 되고 있고 이 지역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열 단층을 포함한 몇 곳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들 활성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이 안 돼서 이거는 추가적인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번에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경북 지역에서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지진 대비라고나 할까요? 조사가 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뭐 한반도 단층 조사는 약간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저희가 뭐 2016년에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 단층 구조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영남권 중심으로는 1단계 조사는 끝이 난 상태이고 네.
지금 수도권과 이제 충청 쪽을 중심으로는 2026년까지 지금 2단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활성 단지가 한 14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호남권을 포함해서 강원권에는 이제 4단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게 다 끝나는 시점은 2036년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반도에서도 충분히 강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는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당황하기 마련인데 네.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진이 발생하면은 일단 가장 침착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일단 이제 낙하물에서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게 또 우선이기 때문에 이 딱딱한 뭐 탁자라던가 그런데 아래로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또 우선일 텐데요. 이때는 이제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본인이 엘리베이터에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층수를 눌러서 문이 열리면은 그대로 바로 대피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는 운동장이나 공원 같이 굉장히 넓은 곳,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게 넓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운전 중이다라고 하면은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에서 나는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어제도 정말 뭐 출근길에 등굣길에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이런 지진 대피 요령 또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규모의 규모 3 정도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대피 요령은 꼭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여진 가능성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서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